영국 런던에서 자란 세계적인 가수 아델은 매년 겨울이 되면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도 겨울만 되면 의욕이 뚝 떨어진다고 말하고요. 전 세계 인구의 약 1에서 5% 정도가 이들과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뇌과학자 노먼 로젠탈은 이런 현상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계절성 우울증. 가을 타나봐, 춘곤증인가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증상을 병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된다면 단순히 계절을 타는 게 아닐 수 있죠. 우리 눈으로 들어온 빛은 시신경을 통해 뇌의 가장 깊숙한 곳 시상하부라는 부위까지 도달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시상하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모두 일어날 시간이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해. 기분 좋게 움직이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만들어.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다른 명령이 하달됩니다.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해. 잘 시간이야. 이 시스템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도록 도와준 완벽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너무 일찍 어두워지고 스웨덴 같은 고위도 국가에서는 오후 3시면 해가 집니다. 심지어 북위 66도 이상의 지역에서는 아예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고 하루 종일 어스름한 상태가 유지되는 극야 현상이 몇 주간 지속되기도 하죠. 실제로 일조량이 풍부한 낮은 위도 지역보다 고위도 지역의 계절성 우울증 발병률이 높습니다. 미국 전체에서도 남쪽의 플로리다주는 단 1%, 알래스카주는 10%에 육박하죠. 이런 환자들의 뇌를 찍어보면 일반인에 비해 세로토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니 기분이 가라앉고 멜라토닌 분비는 계속 높아져 하루 종일 졸음과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죠.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들의 뇌는 마치 겨울잠을 준비하는 곰 같습니다. 곰, 다람쥐, 박쥐. 겨울이 오면 신진대사를 극도로 낮추는 동물들입니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어쩌면 인간의 뇌 깊숙한 곳에도 이런 원시적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평소보다 3-4시간씩 더 자지만 계속 피곤해합니다. 면 요리, 빵, 과자, 초콜릿, 탄수화물을 미친듯이 찾고요. 체중도 5에서 10kg씩 늘어납니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누군가와 약속도 잘 잡으려 하지 않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곰처럼 겨울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출근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죠. 좋습니다. 고난의 겨울을 버티고 봄이 됐습니다. 우리의 상식상 봄이 오면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듯 겨울의 우울감도 모두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3에서 5월 화창한 봄철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북미, 유럽 등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스프링피크 현상이라고도 부르죠. 사실 겨울은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의욕이 없기에 실제로 행동하진 않죠.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체 에너지나 충동성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렇게 겨우내 쌓아뒀던 부정적 생각을 실현할 힘이 생기죠. 그럼 빨리 여름으로 도망쳐야겠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름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2009년 대한민국 성인 남녀를 조사한 결과 기분 변화가 심한 사람들 중 41.6%는 겨울에 가장 기분이 안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8.2%가 여름에 가장 우울하다고 답했죠. 한국의 기후 통계를 보면 5월 달에는 일조 시간이 월간 약 225시간에 달합니다. 하지만 7월 장마철에는 월 평균 124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철 월 평균 일조 시간이 170시간 정도이니 확실히 여름 장마철이 한겨울보다 더 어두운 셈이죠. 실제로 국내 조사에 따르면 6, 7월이 되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럼 장마철에는 한국을 잠시 떠야겠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잘못 온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계절성 우울증 환자 중 약 10%가 여름 우울증이라는 걸 아는데 여름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이 플로리다와 텍사스처럼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 지역이기 때문이죠. 겨울형은 너무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먹었죠. 여름 우울증의 증상은 반대입니다. 잠이 안 오는 불면증과 식욕 부진이 찾아오죠. 겨울형이 무기력감을 느꼈다면 여름형은 초조함과 긴장감을 느끼고요. 과도한 여름 햇빛 때문에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고 불쾌한 온도와 습도도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플로리다를 떠나 한국에 돌아오니 길거리에 낙엽이 지고 있네요. 가을은 유독 쓸쓸함과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을에 시작해 겨울 동안 우울감이 지속되는 것. 실제로 계절성 우울증의 전형적인 발병 패턴이죠. 일조량 감소가 주 원인이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계절적 상실감 때문에 인생을 돌아보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 탓에 활동량이 감소하고 약속도 스스로 줄이다 보면 사회적 위축과 고립감이 심해져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고요. 정리해봅시다. 우리 몸은 겨울이 되면 에너지를 보존하려 하고 여름의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는 삶을 불태우려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사계절 내내 균일한 생산성과 활력을 요구하죠. 어쩌면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건 사계절 내내 비슷한 성과를 내야만 하는 현대사회만의 독특한 질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빛과 더 친하게 지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습니다. 봄의 희망, 여름의 열정, 가을의 성찰, 겨울의 휴식.
자연이 순환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 맞춰 인류가 생활해온 내적 리듬이 우리들의 직업과 생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